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 바로 IMBDX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분께서 제공해주신 여러 자료들, 기업 분석 보고서라든가 재무자료, 또 최신 뉴스 같은 걸 바탕으로 이 회사의 투자 매력도를 한번 속속들이 살펴보려고 해요. 네,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 IMBDX가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재무 상태는 좀 튼튼한지, 시장에서의 경쟁력, 또 성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최근 주가는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네, 그렇죠.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투자 관점에서 뭘 좀 주목해야 할지 알아보는 거죠. 네, 특히 이게 액체 생검이라는 첨단 기술 분야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뜨거운 분야죠. 그래서 벌써부터 좀 흥미진진한데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IMBDX,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명확히 해야겠죠. 핵심은 역시 액체 생검 기술 같아요. 자료 보니까 피 한 방울로 암을 진단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인가요? 맞아요. 그게 핵심인데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혈액 속에 아주 미세하게 떠다니는 암세포 유전자 조각이 있어요.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ctDNA, 그러니까 순환 종양 DNA라고 부르는데요. ctDNA요? 네, 이 ctDNA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NGS라는 첨단 기술로 찾아내고 분석해서 암을 진단하는 겁니다. 여기서 NGS 기술이 중요한데 이게 뭐랄까 이전 기술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대량의 유전자 정보를 읽어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이거든요. NGS? 그게 핵심 기술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액체 생검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요. 기존의 조직 검사, 몸에 칼을 대거나 힘줄게 조직을 떼어내는 그런 거 없이요. 그냥 간단하게 피만 뽑아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수술 후에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암세포를 찾아내서 재발 위험을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요. 와, 그게 다 피검사로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환자한테 어떤 항암제가 제일 잘 맞을지 예측하는 등등 암 치료의 거의 전 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정밀의료 기술이기 때문이에요. 이 회사는 2018년에 서울대 병원 의사 출신이신 문성태, 김태유 대표님하고 방두희 교수님이 함께 창업하셨고 비교적 최근이죠. 2024년 4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그렇군요. 의사분들이 직접 창업하신 거네요. 기술 자체는 정말 대단한 잠재력을 가진 것 같은데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역시 재무 상태겠죠. 회사가 돈은 잘 벌고 있는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최근 실적은 어떤가요? 네, 재무제표를 보면요. 솔직히 말해서 아직은 돈을 버는 단계라기보다는 미래 성장을 위해서 계속 투자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연간 매출액이 한 34억 원 정도. 34억 원이요? 네, 그런데 영업손실은 106억 원으로 아직 적자 상태예요. 적자 폭이 꽤 크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도 분명히 보이긴 합니다. 2025년 상반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19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고요. 영업 손실은 9억 원으로 그 손실 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어요. 상반기에 손실이 많이 줄었네요. 네, 매출이 늘면서 비용 구조가 좀 개선되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고 있다니 그건 다행이네요. 그럼 부채 같은 거, 재무 건전성은 어떤가요? 보통 성장 기업들은 투자를 많이 하니까 빚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 점이 IMBDX의 좀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인데요. 2025년 6월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5.5%밖에 안 돼요. 네, 5.5%요? 네, 이건 정말 낮은 수준이거든요. 총 자산 대비해서 부채 부담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재무 안정성은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와, 5.5%면 진짜 거의 무차입 경영 수준인데요. 안정성은 좋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 손실이 나고 있다는 건 좀 걸리네요. 투자 관점에서 PBR이나 ROE 같은 지표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료에는 2024년 말 기준으로 PBR이 4.60배, ROE는 마이너스 89.37%라고 나와 있던데요. 네, 그 두 지표가 현재 IMBDX의 상황을 잘 보여주죠. PBR이 4.60배라는 건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 회사의 장부상 순자산 가치보다 4.6배나 높은 가격을 매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이 회사가 가진 기술력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크게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기대감이 높군요. 네, 반면에
ROE가 마이너스 89%라는 건 아직 회사가 주주들의 돈,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이용해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본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예요. 아직은 돈을 못 번다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건 많은 기술 기반 성장 기업들이 초기 단계에서 겪는 과정이기도 해요. 중요한 건 이제 청취자분께서도 앞으로 이 높은 기대감, 즉 PBR을 현실적인 수익, ROE 개선으로 증명해낼 수 있을지를 계속 지켜보셔야 한다는 점이죠. 기대감은 높은데 아직 수익은 못 내는 전형적인 기술 성장주의 모습이군요. 그 기대감의 원천인 액체 생검 기술, 이걸 활용한 구체적인 제품들이 궁금해지는데요. 알파 리퀴드라는 브랜드가 있던데 주력 제품은 뭔가요? 네, 알팔 리퀴드라는 브랜드 안에 여러 서비스가 있는데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제품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암을 좀 일찍 발견하기 위한 캔서 파인드고요. 캔서 파인드, 네, 다른 하나는 암 치료 후의 재발이나 치료 반응을 살피는 캔서 디텍트입니다. 캔서 디텍트. 네. 캔서 파인드는 한 번 피를 뽑는 것만으로 현재 폐암, 유방암, 대장암 등등 주요 암 8가지 종류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다고 해요. 앞으로는 이걸 12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하고요. 와, 8종을 한 번에. 네.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혈액 속에 정말 눈곱만큼 들어있는 그 암 유전자 정보를 AI가 분석해서 진단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거죠. 관련 뉴스도 있었고요. AI까지 접목했다니 기술력이 상당한데요. 그럼 다른 제품인 캔서 디텍트는 어떤 건가요? 캔서 디텍트는 주로 암 수술 후에 활용돼요. 수술로 암덩어리를 제거해도 눈에 보이지 않게 남아있는 미세한 암세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미세잔존암, MRD라고 부르는데 아, 미세잔존암. 네. 캔서 디텍트는 혈액 검사로 이 미세잔존암을 찾아내서 암이 재발할 위험이 높은지 미리 알려주고 또 항암 치료가 잘 듣고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하는 데 쓰입니다. 수술 후 관리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 캔서 디텍트가 최근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네카라고 하죠. 여기서 혁신 의료기술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내에서 NGS 기반 액체 생검 기술로는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점, 그리고 기술력 자체도 그레일 같은 글로벌 선두 기업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이라는 걸 공인받은 셈이거든요. 실제 의료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기술이라는 의미도 크고요. 혁신 의료기질 선정이라 어휴, 기술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 이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회사를 어떻게 더 키워나갈 계획인가요? 특히 해외 시장 진출 계획이 궁금한데요. 맞아요. 회사는 당연히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데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검사할 수 있는 유전자 범위를 계속 넓히는 한편 2027년까지는 암세포가 가진 거의 모든 종류의 유전적 변이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 캔서 DX 제놈, 캔서 DX 지놈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캔서 DX 제놈. 네, 이를 위해서 정부 R&D 지원도 받고 미국의 AI 전문 기업인 일루시데이터하고 함께 AI 기반 액체 생검 기술 공동 개발도 진행 중이고요. 기술 혁신에 정말 박차를 가하고 있죠. 공동 개발까지. 네, 그리고 해외 시장 공략에도 아주 적극적이에요. 이미 일본에는 지사를 세웠고 미국, 대만, 동남아 등등 전 세계 한 30여 개국 진출을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바이오 USA 같은 세계적인 바이오 행사에 꾸준히 나가서 기술력을 알리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거대 제약사하고 암 진단 관련 협력도 하면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죠. 해외 진출 목표가 상당히 공격적이네요. 그런데 실제로 좀 성과가 나오고 있나요? 김태우 대표가 최근 인터뷰에서 중요한 언급을 했어요. 조기 검진 서비스인 캔서 파인드 매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있어서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분기 기준으로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오, 내년 흑자 전환 가능성이요. 물론 이건 회사의 기대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꽤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액체 생검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예상돼요. 2030년까지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해서 약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0조 원이 넘을 거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와, 시장이 50조 원. 네, 이렇게 시장 자체가 빠르게 크고 있으니 IMDDX가 기술력하고 시장 확대 전략을 잘 실행한다면 회사 성과도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청취자분께서는 이 모든 계획들이 정말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특히 해외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는지를 계속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 성장성도 밝고 회사 계획도 야심찬데 경쟁은 어떻습니까? 특히 국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인가요?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요. 현재 국내에서 혈액을 이용한 암 진단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서울대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 같은 아주 큰 병원들하고 공급 계약을 맺고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죠. 이건 뭐 기술이 연구실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환자들에게 쓰이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국내 1위라니 대단하네요. 하지만 글로벌 시장은 좀 다르지 않나요? 아까 그 그레일 같은 회사들을 언급하셨는데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정확해요. 글로벌 시장, 특히 암 조기 진단 분야에서는 미국의 그레일, 골던트헬스 같은 뭐랄까 공룡 기업들이 이미 막대한 자금력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요. 경쟁이 정말 치열하죠. 그렇죠. 자금력이 중요하겠네요. 네. IMBDX는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을 경쟁 우위로 내세우고는 있어요. 하지만 가격만으로는 한계가 있겠죠. 결국은 기술 혁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또 임상 데이터를 통해 기술의 우수성을 계속 입증해야 할 겁니다. 참고로 주식시장에서는 IMBDX가 액체 생검, 암 진단, 정밀의료, 바이오 헬스케어 테마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AI 의료 테마로도 묶여서 주목받고 있어요. 이런 테마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주가 얘기가 나왔으니 좀 더 자세히 보죠. 어제 2025년 9월 10일 종가가 1,450원, 전날보다 0.97% 상승 마감했네요. 최근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준 특별한 뉴스나 이벤트가 있었나요? 네, 최근 주가 움직임에는 꽤 긍정적인 뉴스들이 연달아 나왔어요.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아마 9월 8일에 나왔던 소식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암 재발 예측 제품 캔서 디텍트가 혁신 의료 기술로 선정됐다는 뉴스였죠. 아, 그 혁신 의료기술 선정. 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크게 뛰었어요. 이날 장중에는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르니까 그 일시적으로 거래를 멈추는 장치 있잖아요. 변동성 완화 장치, VI라고 하죠. 그게 발동되기도 했고요. 아, VI까지 발동됐군요. 네, 거기에 더해서 김태우 대표가 인터뷰에서 내년에 분기 흑자 전환 가능할 것 같다고 한 발언, 또 미국 FDA 승인에 필요한 핵심 바이오 마커를 모두 반영한 차세대 액체 생검 제품을 출시했다는 뉴스 등이 이어이어 나오면서 회사의 기술력과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호재성 뉴스가 연이어 터졌군요. 이런 개별 기업 뉴스 말고 혹시 정책적인 영향도 있을까요? 그럼요.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얼마나 육성하려고 하는지, 또 이런 액체 생검 기술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될지 여부 같은 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만약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테니 회사 매출에 큰 영향을 주겠죠. 미국 FDA 같은 해외 규제기관의 승인 여부도 주가에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주 구성을 보니까 주 인터파크가 16.30%를 가진 최대 주주네요. 그런데 좀 재밌는 데이터가 있어요. 최근 일주일 동안 외국인이랑 기관은 각각 1만 6천 주, 2만 4천 주 넘게 팔았는데 주가는 오히려 거의 20% 가까이 올랐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파는데 주가가 오른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단기적인 수급만 보고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특히 IMBDX 같은 기술 성장주는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아, 개인 투자자들의 힘인가요? 네. 그래서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했음에도 주가가 오른 것은 아마도 앞서 말씀드린 여러 긍정적인 뉴스들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훨씬 강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꾸준히 사들이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으니 이들의 매매 동향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주식, 즉 유동주식 비율은 약 28.57% 정도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수급을 이끌었을 수 있다는 거군요. 자, 그럼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한번 싹 정리해보죠. 만약 청취자분께서 IMBDX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어떤 점들을 핵심적으로 봐야 할까요?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짚어주시죠. 네, IMBDX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성장 잠재력이에요. 연평균 20% 이상 고성장이 예상되는 액체 생검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시장에서 국내 1위 사업자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할 만한 기술력을 갖췄다는 점이죠. 네, 성장성과 기술력. 그렇죠. 특히 AI 기술을 활용해서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 캔서 파인드,
캔서 디텍트 같은 혁신적인 제품들을 계속 내놓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본, 미국 등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적이라는 점 등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습니다. 게다가 부채 비율이 5.5%로 매우 낮아서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이라는 건 큰 장점이고요. 재무 안정성도 좋고요. 네, 반면에 단점, 즉 위험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아직까지 계속 영업 손실을 내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걸 실제 돈 버는 능력으로 증명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죠. 그렇죠. 수익성이 문제네요. 네, 또 그레일같이 막강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신기술 개발이나 상용화가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는 불확실성, 그리고 각국 정부의 규제 변화나 건강보험 적용 여부 같은 외부 환경 변화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경쟁 심화와 규제 불확실성. 맞습니다. 따라서 청취자분께서 IMBDX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회사의 기술 개발 성과가 시장에서 실제로 좋은 반응을 얻는지, 신제품 출시나 해외 진출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재무 상태, 특히 매출이 꾸준히 늘고 손익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는지를 계속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참고로 제공해 주신 사례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특정 가격대, 예를 들어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서의 분할 매수라든가 손절 라인을 8,000원으로 설정하는 것 같은 구체적인 위험 관리 전략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 차원이라는 점, 실제 투자는 청취자 본인의 신중한 판단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은 IMBDX라는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피 한 방울로 암을 정복하겠다는 액체 생검 기술의 혁신성, 세계 시장을 향한 야심, AI와의 시너지까지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속적인 수익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또 막강한 글로벌 경쟁자들을 어떻게 이겨낼지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도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IMBDX처럼 인공지능 AI와 유전자 분석 기술이 만나는 것은 단순히 암 진단을 더 정확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우리의 건강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아, 미래의 건강관리 방식? 네, 병이 생긴 뒤에 고침인 게 아니라 병이 생길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관리하는 예방적 건강관리가 정말 우리 일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런 세상이 온다면 기술적인 문제 말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수많은 사람들의 민감한 유전 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프라이버시 문제나 이런 비싼 첨단 의료 기술을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접근성 격차 문제 같은 것들 말이죠. 아, 프라이버시와 접근성 문제. 중요하네요. 네, 이런 점들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오늘 나눈 이야기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기술 발전의 이면까지 생각해보게 되는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의 분석이 IMBDX라는 기업과 액체 생검 기술에 대한 청취자분의 이해를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